네,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장동규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배속을 설정해서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바로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과 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요 우와 리을 같은 경우엔 다 일정하지만 여기 초성 미음과 비읍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너와 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너와 나 같은 경우에는 어와 아 때문에 의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물과 불은 자음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고, 너와 나 같은 경우에는 모음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음과 모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과 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은요, 신체기관 눈을 얘기하고요,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리의 장단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눈과 눈 뿐만 아니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지금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억양과 장단에 의해서도 의미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절,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절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죠. 그래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 자음과 모음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양과 장단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없다 라고 해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은 거 있죠.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것은 나눌 수 있다, 분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분절음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지우개를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 제가 월요일에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학원이 월요일이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전부 다 청소를 싹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도 전부 다 빨아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도 전부 다 쫙 닦아 놓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에 저 혼자 출근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냅다 방송을 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세팅을 안 해놔 자꾸. 왜 이렇게 맨날 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우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지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운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음운이라는 것은 뭐였죠?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으로 나뉘는데, 분절음운이라는 것은 분리가 가능한 것, 비분절음운이라는 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 그래서 분절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비분절음운에는 억양과 장단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의문이라는 것은 학습이 됐죠. 자음과 모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럼 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이 자음과 모음이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발음, 즉 소리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을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 꽃을 꽃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똑같이 분명히 꽃 이런 식으로 표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죠? 특정 환경에서는 꽃이라고 발음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꼬라고 발음되고요. 특정 환경에서는 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정리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의문의 변동 규칙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에는 첫 번째 교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A가 B로 교체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교체되는 거 그냥 A에서 B로 뭐 바뀐다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의문의 변동이 그냥 다 교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엄연히 현재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체 같은 경우에는요, A에서 B, 그러니까 중요한 게 1대1 교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운의, 즉 자음과 모음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물이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국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국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혹은 하나가 더 생겼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친구가 합체해서 뭐 변신을 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A와 B 이 친구들이 1대1로 교환을 했다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교체는 음운의 수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탈락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가 만났을 때 하나는 형태를 유지하고 하나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음운의 수는 하나가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락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리을과 기억이 만났다. 그쵸? 자, 그런데 리을은 죽었고 기억은 살아남아서 이게 포인트예요. 탈락에 살아남아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첨가입니다. 첨가. 자, 여러분들 탈락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첨가는 당연히 뭐겠어요?
의문의 수가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겁니다. A랑 B가 만났을 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첨가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홑 이불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홑 이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혼이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혼이불.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봤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여기만 좀 봅시다. 여기. 자, 그럼 봤을 때 이의 이응 상태에서 니은으로 됐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경우와는 좀 달라요. 이 경우와는 좀 달라요. 이응 같은 경우에는요, 종성, 받침에 있을 때는 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으로 판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초성에 있는 이응 있죠. 이 초성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없다라고 판정이 됩니다. 잠시만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판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초성에 있는 이응은 공석, 즉 공집합 상태, 그 다음에 종성,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아!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 라고 돼 있을 때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음운은 몇 개입니까? 한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앙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앙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초성은 음가가 없고 아와 종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세 개. 이응을 제외한 자음은 전부 다 음가가 있어요. 초성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살짝 헷갈리시죠?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된 소리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된 소리는 각각 하나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쌍기억이 됐다고 해서 새로운 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깍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음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심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에서 깍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첨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억에서 쌍기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교체로 판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판정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자, 요 있죠. 이렇게 한 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있을 때는 이것을 자음군이라고 해서 각각 음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음운으로 판정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밥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의 음운이 있는 겁니까? 4개의 음운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밥을 밥이라고 읽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음운이 밥 이렇게 3개의 음운으로 발음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단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니까, 의문의 수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니까 다시 여기로 한번 오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초성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빈 자리에 니은이 추가가 플러스 알파로 됐다, 이런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첨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축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축약이 여기 있는데 그냥 전에 여기다가 따로 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축약. 여러분들 축약이라는 거는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결국에는 두 개였던 친구들이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문의 수는 똑같아요. 의문의 수는 똑같은 게 아니라 의문의 수가 탈락처럼 하나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면 축약도 의문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탈락도 의문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그럼 도대체 축약과 탈락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축약이라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결국엔 새로운 C로 변신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축하, 우리 정말 축하해라고 발음하지 않고 축하라고 발음을 하죠. 자,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새로운 C로 변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은 의문의 수가 하나 줄어든다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탈락은 A와 B가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형태를 유지하고 하나가 리타이어, 탈락해버리는 거고요. 축약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합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완전히 새로운 C로 거듭나게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탈락이 아닌 축약,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교체입니다. 교체는 A가 B로 1대1 대응돼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즉, 의문의 수는 변화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교체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은 결국에 개념 싸움이에요. 문법은 완전히 개념 싸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점수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음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절. 우리 이 음절로 쓰시오라고 하면은 뭐라고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두 글자로 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1음절, 하나의 음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의 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음절이라는 개념은요, 한 번에 종합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종합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로 모아 쓰거든요. 그게 바로 초성, 중성, 종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초성이라고 하는 거고, 아가 중성, 그 다음에 비읍이 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음절에서의 끝소리라는 것은 결국에 어디라는 겁니까? 종성이라는 겁니다. 종성.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종성이라는 것은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종성은 받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뭘 배우고 있죠? 항상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공부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교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받침의 소리가 1대1로 다른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느드르 무브으 요렇게 7개의 7종성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7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종성에서 이렇게 7개의 받침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뭐 표기야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발음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전부 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린 막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어때요? 기억. 크는 기억으로 받침해서 발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니은으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자, 그 다음에 그치? 요 친구들 전부 다 뭘로 발음됩니까?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로 발음되고요. 미음은 미음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볼까요? 밥. 그쵸? 자, 그래서 프도 전부 다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느드르 무브으의 7가지 받침으로 우리는 발음이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여기 니은이라든지 리을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응이라든지 요 친구들은 본인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체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본인의 발음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교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브 이거죠. 여러분들, 그드브 뭔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특히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자음 체계에서 그드브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파열음. 여러분들, 파열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었죠? 소리가 막혔다가 열리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막혔다가 열렸다가. 자, 그러면 여기로 좀 더 다시 돌아와 봅시다. 결국에
그, 드, 브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파열음이 아니었었던 친구들이거나 혹은 파열음 중에서도 평음, 그러니까 기본음이죠. 평음이 아니었던 친구들이 평음인 파열음인 브, 드, 그로 바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파열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제가 좀 설명했듯이 요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됩니까? 갑, 요렇게 발음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음은 몇 개 판정된다고요? 음은 1개 판정입니다. 된 소리는 결국에 음운이 하나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갔다고 해서 1개가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1개에서 1개로 A에서 B로 바뀌는 교체 현상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탈락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했으니까 다음 규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 두 번째로 볼 건 자음동화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음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코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무, 느, 그쵸? 무, 느, 입니다. 자, 그래서 무, 느, 가 아닌, 즉 비음이 아닌 친구들이 비음으로 만나서, 아니죠, 비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즉 교체되는 현상, 그것을 바로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음화예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유음이 아닌 친구가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을 유음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제가 그 비음화의 예시, 유음화의 예시 막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뭐 브드그가 문으를 만나서 브드그가 문으로 바뀌고, 브드그가 리을을 만나서 브드그가 문으로 바뀌고, 르가 느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식화하려면 공식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귀찮아하는 그 원리, 학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암기해야 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음화와 유음화 그냥 이 표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몰노라 라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자, 요렇게 1번, 2번, 3번 정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만났을 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만났을 때 양끝에서 만나서 가운데 비음에서 만납니다. 이 공식만 그냥 암기하십시오. 사실상 이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비음화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는 바다가 몰노라 라 이렇게 그냥 표를 만들고
지켜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밥, 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밥, 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미음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음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파열음인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밥, 물의 최종적인 발음은 밤물입니다. 밤물. 괜찮으세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결국에는 같은 라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닷는 이렇게 닷는 이것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단는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만난 거예요? 디귿과 니은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줘서 디귿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국물. 여러분들 국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돼요? 국물 이렇게 발음됩니다. 국물. 자, 그러면 기역과 미음이 있을 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비음화의 규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룰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국룰. 여러분들 이거 국룰 어떻게 발음하실 겁니까? 바로 국룰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어. 기역과 리을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결국에 이 기역은 파열음, 리을은 유음인데 각각 이응, 니은인 비음으로 교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걸 바로 비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준 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만나거나 2번하고 3번하고 만나거나 혹은 1번과 3번이 만났을 때 전부 다 같은 라인에 있는 비음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음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비음이 그냥 무조건 다 이깁니다. 그래서 비음을 만나면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이 비음화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 아주 불편하네.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음화인데요. 자, 외우세요.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요 리을은요, 니은 한정 깡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을이 이겨요.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비음이 다 이기거든요. 근데 니은 한정으로 리을이 이길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신, 라 이거 어떻게 발음됩니까? 실라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 그럼 단나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달, 나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사실 이 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냥 표를 보면서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표만 외우고 문제 풀면서 좀 체득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근데 정확한 규칙과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그리고 예시도 전부 다 제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음화의 예시도 제가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외음화를 배울 차례예요. 비음화 배웠고 유음화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음동화의 마지막 국외음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외음화라는 것은요, 국외음이 아닌 친구가 국외음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즈츠가 경국의 음이거든요. 그래서 드트 같은 경우에는 치조음인데 치조음이 경국의 음으로 바뀝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혹은 반모음 이인데요. 자, 그래서 이 혹은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드트가 즈츠로 바뀌는 현상, 그게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배워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발음됩니까? 굳이 이렇게 발음되죠. 굿이가 굳이로 발음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디귿과 이가 만났고 이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힘 빼고 발음할 때는 디보다 지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사실 그냥 간단하게 공식을 쓰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드와 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 여야 해요. 드와 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실질 형태소. 자,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죠. 사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한 2주 후에 이 개념을 뒤집을 거예요. 형태소 강의하면서. 그런데 아직 우리는 형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진 못했으니 일단은 그냥 이번 주까지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혹은 반모음 이 있죠? 이 친구들은 무조건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맛형 어떻게 발음하죠? 마형으로 발음을 합니다. 마형. 자, 근데 사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트 플러스 이 반모음이죠. 정확하게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 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인데 왜 갑자기 열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띠용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개념이 바로 반모음 이입니다. 반모음 이. 요 반모음 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는 아니지만 다른 반모음에 붙어서 이의 기능을 수행하는 친구를 반모음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모음이 바로 야, 여, 요, 유,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여, 요, 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야를 풀어서 발음하면 이야, 그러니까 반모음 이 플러스 아인 겁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이야, 이여, 이요, 이유. 그쵸? 이것도 유도 결국엔 이우,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모아서 이, 야, 여, 요, 유.
이, 야, 여, 요, 유. 묶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야, 여, 요, 유. 그래서 이와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무튼 이걸 기억하면서 이것도 기억합시다. 드트는 실질 형태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야, 여, 요, 유는 뭐여야 한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맞아.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드트는 실질 형태소여야 하는 거고 이야, 여, 요, 유는 형식 형태소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국의 음화는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 변동 현상이다. 의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만나서 발생하는 의문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음동화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동화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동화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 위로 살짝만 가시죠. 됐다. 여러분들,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동화, 방향에 따른 동화에는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가 있어요. 순행동화는 진짜 말 그대로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의문이 뒤 의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뒤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이죠. 그래서 달림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역행동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의문이 앞에 있는 의문에게 영향을 줘서 앞에 있는 의문이 교체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권리역이라고 했을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윰화가 됐죠. 이런 것들을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행동화는 순차적으로, 역행동화는 거꾸로였다면 그럼 상호동화는 뭐겠어요? 서로가 되겠죠. 상호동화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앞과 뒤의 의문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즉 섭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비읍과 리을 아까 표 기억나요? 바다가 몰로라 라 이렇게 했을 때 양 끝에서 만나면 가운데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서로 비음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상호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럼 정도에 따라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가 있는데 완전동화 같은 경우에는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달림이라고 했을 때 달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불완전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불완전동화라는 것은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똑같아지지는 않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발음을 먹는 이라고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니은과 이응은 똑같은 것이 아니죠.
완벽하게 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니은과 유사한 비음으로 교체되었다. 이 개념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지지는 않고 비슷해졌다. 이것을 불완전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의 종류까지 봤으니까 모음 동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모음 동화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전설 모음화예요. 근데 사실 이 모음 역행 동화, 전설 모음화 왠지 막 말이 거창해서 어려운 개념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그냥 얘가 뭐 하는 NG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음 역행동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역행이죠.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된대? 역행이래.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전설 모음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의문책에 기억나시죠? 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 강의를 꼭 수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음 역행동화. 이가 전설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 모음 동화 중 이 모음 역행 동화, 전설 모음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피를 가끔 어머 창피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와 이가 만났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아가 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같은 경우엔 후설이잖아요. 에는 전설이고요. 그래서 후설인 아가 전설인 에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전설 모음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설 모음화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설 모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음운 변동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비음화라든지 유음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그 규칙을 적용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설 모음화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지정되지 않은 어휘들의 이 전설 모음화를 적용하면 틀린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그러니까 내기 종류들 있죠. 이 내기가 원래 낙이었거든요. 낙이가 내기가 된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특수하게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소금장이 원래 소금장이었어요. 그런데 소금쟁이, 담장이, 담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쟁이 종류도 오케이 인정해준다. 근데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전설 모음화는 어때? 표준어로도 인정하지 않고요.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의 음화, 그 다음에 전설 모음화 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음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 얘들아, 된소리 대기가 뭐였죠? 끄, 뜨, 으, 쓰, 쯔 이런 것들을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된소리가 아닌 친구가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갔을 때 음운 하나하나 판정이니까 교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드브 플러스 그드브스즈 외우세요. 그드브 플러스 그드브스즈인 경우에 그드브스즈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뭐 양쪽이 다 될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예시 뭐 식당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외우세요. 그드브 플러스 그드브스즈. 실은 이거 말고도 한 3개 정도 규칙이 더 있어요. 2, 3, 4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형태소를 공부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된소리 대기로 돌아와서 2번, 3번, 4번의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체를 봤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드시죠? 근데 그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이제 겨우 교체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교체가 제일 힘들고 외울 게 많아요. 이제 탈락, 첨가, 축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분? 15분도 안 걸려.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만 더 힘을 내서 들어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장 탈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탈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A랑 B가 만났을 때 A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유지 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탈락의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탈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겹받침 탈락입니다. 겹받침. 자,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겹받침이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기역 리을 있죠? 요 기역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음군. 그래서 한 자리에 서로 다른 2개의 자음이 올 때 이것을 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을 겹받침 탈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탈락시켜서 닭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자음군이 있는데 여기에 자음군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시켰다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겹받침 탈락, 자음군 단순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겹받침 탈락 요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개가 결국엔 둘 다 종성에서 일어나는 규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겹받침 탈락이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2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겹받침 탈락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겹받침 탈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 탈락 규칙이라고 제가 써놨죠. 한번 볼게. 뒷자음이 탈락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라인업이 쭈루룩. 근데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뒷자음 탈락하는 친구들을 외우기보다는 앞자음이 탈락하는 친구들을 암기하는 편입니다. 르그, 르무, 르프 이런 식으로 르그, 르무, 르프 지금 들으면서 외워요. 르그, 르무, 르프 르그, 르무, 르프 르그, 르무, 르프 이 친구들은 앞자음이 탈락하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리을을 탈락시켜서 이렇게 기억으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되는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그, 르무, 르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뒷자음이 탈락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자음을 탈락하는 친구들도 간단하게 볼까요? 앞자음을 탈락한 친구들을 지금 봤었던 거죠. 뒷자음 탈락하는 친구들을 봅시다. 이 뒷자음 탈락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뭘 예로 들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안 어떻게 발음합니까? 안 요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지읒이 죽고 니은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문법은 어떤 과목입니까? 예외의 과목입니다. 문법은 항상 예외가 많고 그리고 그 예외가 시험으로 출제되는 편이죠. 자, 볼게요. 이 밥 같은 경우에 꼭 기억합시다. 이 리을 비읍이라는 친구는 원래 뒷자음이 탈락해서 리을이 살아남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러한 경우 리을 비읍이 자음과 만났을 때 리을 비읍이 자음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손에 다 묻었어. 이럴 거면 손으로 닦지.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요거 보시면은 밟는 이거 같은 경우엔 밥는 이렇게 됩니다. 밥는 먼저 탈락. 밥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읍이 니은 비음을 만났네. 파열음이 비음을 만났네. 자, 그러면 같은 자리에 미음으로 교체된다. 유마가 아니죠. 비음화. 이렇게 격받침 탈락 후 비음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밥뿐만 아니라 넙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누가 오히려 살아남는다. 뭐뭐 죽하다, 뭐뭐 둥글다 이렇게 붙었을 때는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자음 탈락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 이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억이 살아남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뒤에 똑같이 기억이 올 때는 오히려 리을이 살아남는다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맑게 어떻게 발음합니까? 맑게 이렇게 발음하죠. 맑게. 그리고 얘들아 이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기억이 탈락하면서 뒤에 있는 기억에게 영향을 줘서 된소리 되기를 하게 하고 탈락한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맑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자음군 단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음군 단수나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아울러서 종성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성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어휘를 써놨죠? 여러분들 영상을 지금 잠깐 멈춘 다음에 실질적인 발음과 이쪽에다가 발음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한번 써보세요. 잠깐 멈추고 지금 잠깐 멈추고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자, 그래서 다 쓰셨으면 이제 저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옷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오뒤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디라고 됐는지 봅시다. 일단 먼저 옷 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적용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교체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옷 위 다음에 오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있는 친구가 비어있지. 지금 여기 비어있잖아요. 다음 글자에 비어있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연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옷 위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이 몇 회 적용된 걸까요? 바로 1회 적용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띠용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분명히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됐는데 선생님 그러면 음끝 다음에 연음 2번 적용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것은 이 연음 있죠. 연음. 이 연음은 음운 변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음운 변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결국에는 어떤 카테고리를 넣어놓고 그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냥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이 연음되는 건 생각해보면 뭔가 교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원래 이응이었다가 디귿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빈자리야. 빈자리. 그래서 그냥 얘가 빈자리로 그냥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럼 교체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탈락인가? 탈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애초에 없는 거였으니까. 축약도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뀐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첨가된 것도 아니야. 없었던 디귿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음은 그냥 연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음은 그냥 연음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옷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옷을 같은 경우에는 옷을로 발음되죠. 그러면 이 옷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음운 변동이 없네요. 그렇죠? 적용된 음운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연음 현상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닭위. 닭위 같은 경우에는 달기. 이렇게 됩니다. 달기가 아니죠. 왜 달기입니까? 저를 욕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달기가 아니죠. 닭위. 이렇게 되죠. 닭위.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적용된 걸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닭위가 됐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리을 기억 중에서 먼저 리을이 탈락한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겹받침 탈락. 그쵸? 겹받침 탈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닭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음됐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연음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음운의 변동은 1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오슬에서는 0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닭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달글 이렇게 발음됩니다. 달글. 자,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추가된 거 없죠. 탈락된 거 없죠. 없습니다.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적용된 음운 변동은 없고 연음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빈자리 얘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의문 변동은 0회. 아이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안 맞는데? 여기다. 0회.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닭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닭이로 발음됩니다. 닭이.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왜냐면 변한 것도 없고 추가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0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닭달 같은 경우에는 닭달이라고 발음이 되죠. 닭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닭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은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된 겁니다. 탈락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락이 아니라 교체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헷갈리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닭, 딸.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건데, 여러분들 쌍디귿으로 바뀐 것도 첨가가 된 게 아니죠. 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된소리 대기. 이것도 교체.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것은 몇 회입니까? 2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문의 변동이 2번 적용되는 것은 이 닭달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겹받침 탈락을 구분하는 걸 해봤으니까 이 종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의문 변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오슬과 달글과 닭기 이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뒤에 오는 이 친구 이라는 겁니다. 이. 얘들아, 이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모음으로 써볼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자, 그럼 알 수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종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꺼내볼 수 있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종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들이 있어요. 위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요 위 같은 경우엔 잘 보시면 결국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닭 위 같은 경우에도 겹받침 탈락이 적용되고 연음됐습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종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진짜 다 끝났어요.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단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력을 유지해서 수업을 수강해 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어간, 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어간과 어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이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형태가 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고정되는 부분을 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부분, 교체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어간 말음이라고 했으니까 어간의 받침, 그러니까 끝소리인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몇이라고 하니까 살짝 헷갈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쌤은 정확하게 지칭하는 걸 좋아하죠? 느르브스오, 이렇게 나를 보시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느르브스오, 그러니까 용언 어간의 말음, 즉 받침인 리을이 느르브스오를 만나서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놀다,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써서 얘기할게요. 놀다, 여러분들 놀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놀이 어간이죠. 놀이 어간입니다. 자, 그리고 어간의 말은 리을이네요. 그치? 받침이 리을이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형태가 고정되는 부분은 놀이니까. 그런데 놀다에다가 다를 빼고 뒤에 오를 붙여볼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노오가 되죠. 리을 탈락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놀니? 하고 물어볼게. 그럼 노니? 이렇게 물어보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높임말로 비읍니다. 합니다 할 때 그 비읍니다 있죠. 이 비읍니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높니다. 리을 없어졌죠. 이런 식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간의 말음이 리을일 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어간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어간이 리을 받침일 때,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어미가 느, 르, 브, 스, 오 이렇게 됐을 때, 그쵸? 그래서 선생님 시옷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시옷이 있어요. 시옷도 뭐 예를 들어서 모모하소 있잖아요. 모모소 하면 노소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부딪히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리을 탈락. 자, 그럼 그대로 히읗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히읗 같은 경우엔 진짜 자주 탈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발음으로도 히읗 탈락이 적용되는 친구들은 그냥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다 빠지고 아 붙여볼게요. 그럼 우리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아 이렇게 되죠. 자, 히읗 탈락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그 발음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음해봤을 때 여기에서 히읗이 발음이 안 되는데 히읗 탈락이 일어났구나, 이게 되니까요. 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으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도 진짜 자주 탈락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 다에서 다를 빼고 어를 붙여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쓰어라고 하지 않고 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으 플러스 어일 때 결국에는 으가 사라지고 어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탈락, 모음 탈락 중에 으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첨가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첨가. 자, 여러분들 첨가는 뭐라 그랬어요? A랑 B가 만났을 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문의 숫자는 하나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워주시면 돼. A 플러스 B 형태일 것, 그러니까 뭐 합성어라든지 파생어일 것. 자, 여러분들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겁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돌 플러스 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뭐 풋, 사과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뭐 파생어입니다. 결국에 보시면 말이 너무 빨랐다. 결국에 보시면 A 플러스 B 형태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성어나 파생어일 것,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받침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친구는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업 플러스 용이죠. A 플러스 B 형태 확인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 파트에 요것은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1번 조건이고 이게 2번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영, 업, 용 이런 식으로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비읍한테 영향을 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영, 용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끝! 니은 첨가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니은 첨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놓고 문제 풀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바로 감 올 겁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다 끝났다. 축약이에요. 자음 축약 있고 모음 축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약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A 플러스 B가 결국엔 새로운 C로 합체 변신해야 돼요. 자, 자음 축약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알잖아. 그드, 브즈가 히읗을 만나면 얘네 어떻게 바뀌어? 각각 크트, 프츠 이걸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알아서 굳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크가 되었다. A 플러스 B가 C가 되었다. 축약은 그냥 이 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모음 축약입니다. 자,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요, 모음 탈락이랑 살짝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보다에 다가 빠지고 아를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보아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봐. O 플러스 아가 결국엔 새로운 와가 된 거야. A 플러스 B가 C가 된 거라고. 그쵸? 근데 으 탈락을 한번 생각해. 모음 탈락을 생각해봐요. 모음 탈락은 쓰 다에서 다가 빠지고 어가 붙었을 때 써가 됐어요. 그러니까 으 플러스 어일 때 잘 봐요. 으가 사라지고 어가 살아남은 케이스라는 거야. 요렇게 요 두 개의 차이 보이세요? 보아가 과가 되는 건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경우. 그쵸? 그런데 으 플러스 어에서는 으가 빠지고 어가 살아남는 탈락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축약, 이게 탈락. 이게 모음 특히 모음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탈락은 하나가 살아남는 방식, 축약은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는 방식.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들은 전부 다 했으니까 이제 클리닉에서 암기 테스트만 좀 남겠죠? 이게 그냥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나 이제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제가 워낙 수업을 잘하니까 그냥 딱 들었을 때 완전히 마스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결국엔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문법은 백지에다가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문법 할 때 따로 교재 안 쓰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쵸?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저는 써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한 판으로 정리가 돼 있고 빈 종이에도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써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쓸 수 있을 정도가 그래야 완벽하게 적용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대충 하지 마. 대충.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이야. 대충이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은 아니다. 뭐 대충 할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진심이라면 절대 대충이라는 말로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리닉 때 보도록 하죠.